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정보가 돈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 드리는 저는 권리 분석사 오픈마인드입니다. 흔히 송산에 계시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송산이 얼마나 큰 도시이고 또 이 도시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이나 가치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정말 사실상 이곳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송산 그린시티의 크기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잠깐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개발한 곳은 사실 세종시입니다. 이 세종시가 우리나라 웬만한 성인들 같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세종시는 큰 도시고 행정 중심의 도시고 정부 청사가 그쪽으로 내려간 도시이며 많은 인구들이 이동이 있던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산 그린시티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화성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안산에 계신 분들이나 이곳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아는 곳이 바로 이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세종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면 2200만 평입니다. 그렇다면 화성에 있는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요 1700만 평입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평택에 있는 고덕 신도시가 405만 평입니다. 삼성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하는 평택 캠퍼스가 120만 평이고요. 이처럼 이렇게 크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송산 그린시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우리가 얘기하는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이곳이 일기 신도시인데요. 이곳을 다 합쳐도 1500여만 평입니다. 그런데 그 일기 신도시보다 더 큰 곳이 바로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침이 마르도록 소개하고 관심을 가져보라. 향후에 이곳이 정말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계획되어 있는 현장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대단한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도시가 건설이 되고요. 산업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개발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테마파크, 스타필드 이런 것들이 다 총집결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제 그 규모를 조금 아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송산 그린시티를 위치를 보면요. 이곳이 어디냐면 화성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CNN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2025년까지 7대 부자가 될 도시가 어디냐라고 꼽았는데 그 도시가 바로 화성입니다. 놀랍죠? 화성시는요. 제가 평택에 이사 온 지 한 22, 3년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20만 조금 넘었어요. 30만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1위가 됐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13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화성시가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가 발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화성시에는요. 삼성, 현대, 기아자동차, 그리고 제약단지, 산업단지, 각종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이제 화성에서 송산 그린시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곳에 우리가 주안점을 둘 수가 있고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송산 그린시티를 정말로 유심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송산 그린시티, 화성 이쪽은요. 고속도로가 발달되어 있고 철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향후 생길 것까지 보면요. 고속도로가 8개고요. 철도가 7개고요. 그리고 바닷길이 다 열려 있고요. 하늘길이 열려 있는 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국제 테마파크가 바로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요. 신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곳이 바로 이 국제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4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갔고요. 2021년부터 개발이 착수가 돼서 2026년에 1차 개장을 하고요. 2031년에 그랜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요. 그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하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요. 이곳에는 놀이문화 시설이죠.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기구 시설들, 그리고 워터파크, 리조트, 이 아래쪽은 골프장이 들어옵니다. 호텔, 골프장, 스타필드, 워터파크, 주라지월드 같은 다양한 국제 테마파크 형태로 개발된다는 사실이죠. 그 규모가
2로 말할 수 없는데 연간 1900만 명 정도가 다녀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국제 테마파크역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오는 그 신안산선이 국제 테마파크역 송산역으로 이어지면서 그 아래 화성시청역, 향남역, 그리고 그 서해안 복선 전체를 따라서 홍성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이란 거죠. 자, 거기에 보면은 송산 그린시티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서측에 보면은요, 이제 주거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배드타운이죠. 그런데 이곳에 어떤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배드타운으로 밖에 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지는 바로 연결되는 아래선에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가 184만 평이 개발이 됩니다. 이런 곳이 바로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에 이런 신도시 주거용 단지만 있다면 배드타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측지구에 현재 공사를 다 하고 있고요. 남측지구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에 5G와 관련된 수많은 업체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이 면적만 해도 184만 평이고요. 이 면적 속에 보면 여기에 송산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위쪽에 국제 테마파크역이겠죠. 그러니까 송산역과 더불어 차량기지가 있고 국제 테마파크로 연결되는데 그 아래 바로 화성시청역으로 내려가는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원래는 2020년 12월에 원래 개통하기로 돼 있던 거였어요. 근데 조금 공사가 늦어져서 2022년에 완공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란 거죠.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서간 진입도로라고 하는데요. 이 도로 같으면 비봉까지는 이미 다 개통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는 8차선으로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이 고정 IC가 생기는 이곳까지는 8차선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 넘어가는 이 수척지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게 분양이 될 거다라는 예상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측지구와 국제테마파크가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고요. 이 남측지구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고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이곳은 벌써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명칭이 KCT입니다. 이 KCT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도의 자료에 보면요. 자율주행 시대 성컴해서 데이터 공유 사업으로 본격 시동 건다라고 되어 있죠. 주행 데이터 수집 차량 무상 대여 하면서 데이터 공유로 신사업 모델 창출을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산 그린시티 내에 있는 자동차 자율주행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데이터의 축적을 가속화하고 자동차 상용화 시대에 걸맞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율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30여 개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한데 모여서 데이터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협의체를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CT 내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업과 연구소와 산학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했는데요. 2018년도까지는요, 21개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KCT 내 공유물 센터 건축, 전산 시스템 구축에 21개 기관이 참여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3월 달에 현재 3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요.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된 주행 영상, 그리고 시험 운행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공동으로 수집하고 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데도 추진하겠죠. 그러니까 이 5G와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누가 빨리 데이터화 시키고 표준화 시키느냐, 그 표준화를 시키는 것이 선도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 데이터 공유 협의체 참여 기관을 보면요. 국토교통부, 우리가 알만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이스트,
만도, SK텔레콤, LG전자, KT,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한국3M도 있네요. 이렇게 총망라할 수 있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연구 산학 기관까지 정말로 다양한 업체들이 이 5G와 관련된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5G를 통해서 선도해 나가고 5G를 통해서 만들어낼 여러가지 산업들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펼쳐질 다양한 신산업들이, 첨단 산업들이 정말 생겨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가 빨리 표준화시키고 앞서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곳이 KCT입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 있죠. 자동차 주행 성능 시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산그린시티에서 보면 남측지구입니다. 남측지구에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 바로 위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동차 주행 성능 시험장인데요. 이곳에서는요, 이렇게 고속도로도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고 주거시설도 있는데 무인차 시스템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버스도 있고 뭐 일반 차량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성능 시험에 보면요, 어떤 시험이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소음 방지벽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분리대도 있고요. 그리고 톨게이트 같은 것도 있고 자동으로 이게 패스할 수 있는 그런 하이패스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설정해 놓고,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 도로가 만나는 이런 차로에서 가속차로죠. 가속차로 같은 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음영지역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터널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가로수길에 막혀 있었을 때 통신시설이 어떻게 작동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사람이 아닌 차 스스로 판단을 하고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고 그리고 시험 테스트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등급에도요, 등급이 5가지 레벨이 있어요. 첫 번째 0레벨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들이 0레벨입니다. 그리고 레벨 1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레벨 1이라는 등급은요, 예를 들어서 차선 이탈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긴급 제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같은 차들이 있죠. 내가 100km로 설정해 놓으면 100km로 갈 수 있는 그런 차들, 그게 바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런 게 레벨 1이고요. 레벨 2 단계는요, 자율주행을 하되 2가지 기능을 동시에 작동하는 등급이 2등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 이탈을 인지를 하고 차량이 핸들을 조정하거나, 그리고 장애물을 인식을 하고 또 정지하거나 가속이나 감속을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레벨 2입니다. 지금 현재 레벨 2 등급까지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레벨 3는 뭐냐면은, 이 레벨 3는요, 차량 가운데 보면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장애물을 아예 피해서 운행을 하고요, 또 길이 막히면 그 알아서 돌아가기도 하고, 전체적인 도로 사정과 교통 환경들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판단을 자동차 스스로 하게 하는 게 레벨 3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잡한 도심에선 자율주행의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운전자들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게 레벨 3고요. 레벨 4 같은 경우에는요, 레벨 3에 이어서 복잡한 골목길 같은 경우도 스무스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차량이 혼자 운전한다고 보시면 맞는 게 레벨 4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나 이럴 때 사람들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레벨 4는 혼자서도 운전을 잘하는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운전자가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레벨 4고요. 마지막 레벨 5 같은 경우는요, 아예 탑승자가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동차가 그냥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 따위는 사실 사람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는 차에 타기만 하면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바로 레벨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레벨 5와 같은 정도의 시험을 KCT에서 진행한다는 사실이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레벨 5까지 올 것 같아요. 지금 기술 수준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이런 레벨 4, 레벨 5까지 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우리나라 KCT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야지만 표준이 되고, 5G가 전 세계 표준이 된 것처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표준화가 바로 우리나라 KCT에서, 송산그린시티에서 만들어지길 또한 기대해 봅니다. 자, 다시 송산그린시티 1700만 평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 장난이 아니란 겁니다. 사실 좀 쉽게 설명드려서
돈벌이가 되는 부분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크게 개발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없고요. 이렇게 다양성 있게 개발하는 것이 없고요. 이렇게 첨단을 달리면서 개발하는 곳이 없습니다. 서척지구 보면 이렇게 화려한 이 시아오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이 다 어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같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도심에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게끔 수변 도로가를 다 만들어 놓는 그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공룡알 화석지 이쪽을 보면은 전부 다 갈대밭이거든요. 이 갈대밭을 활용해서 어떻게 국제 테마파크와 연계를 해서 만들어질지 정말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127만 평이죠. 정확하게 이런 곳에 투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철도도 돼 있고 고속도로도 되어 있고 산업단지도 개발이 되고 복합 국제 테마파크도 개발이 되고 이런 곳이 정말로 찾을래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곳에는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잘 돼 갈 걸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 서척지구에는 요게 동서진입도로거든요. 동서진입 고속도로예요. 이것도 8차선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요 라인들 있죠. 차량기지라고 되어 있는 이 송산역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역을 비롯한 요게 신안산선과 연결되고 서해안 복선 전철과 밑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제2 서해안 고속도로죠.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곳에는 송산 마도IC가 이미 개통이 돼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리로도 가고 비봉면으로도 가는 이 라인이 4차선인데 이 라인에 보면 정말로 저녁 때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이진 않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기업이 제일 많은 도시가 바로 이 화성이라고 얘기했고요. 인구가 가장 젊은 도시가 화성이라는데 그 중심에 바로 동탄과 통상 그린시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화성이 정말 좋은 도시 같아요. 그리고 주변을 보더라도 정말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많은 도시라는 것을 제가 이곳을 다니면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보면 국제 테마파크가 개장이 되고 이 남척지구가 개장이 되고 또 이 서척지구까지 다 개발이 된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 내가 예전에 이곳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지 그리고 정말 먼 훗날에 아 내가 이곳에 예전에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이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꿈꾸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송산 그린시티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길 소망하고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